안녕하세요. 해남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질문 주셨던 2차 공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험이 이제 객관식 시험이 아니라 서술형 시험이라서 시작도 전에 많은 분들이 두려움을 안고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 2차 공부를 시작할 때 대체 저 백지를 어떻게 채워나가며 저 두꺼운 책을 내가 다 기억을 할 수 있을까? 글은 또 어떻게 써야 되지? 목차를 어떻게 잡지? 이런 고민들과 두려움이 정말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2차 시험은 저희가 글짓기 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얼마나 글을 잘 쓰는지, 얼마나 논리적으로 글을 서술하는지, 이런 글 쓰는 실력을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2차 시험에서 중요한 건 문제가 무엇을 묻는지 파악하고 주요 키워드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시험입니다. 2차 시험의 출제관들이 너가 이 개념 알아 몰라 이 기준을 두고 채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시험에서 묻는 거를 파악해서 그 문제에서 중요한 키워드를 적어내면 내가 이 개념을 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득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합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 정답 키워드만 제대로 적어주면 글의 목차가 좀 이상하더라도 표현이 좀 매끄럽지 않더라도 합격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당연히 분량을 잘 채우고 논리적으로 쓰고 목차를 정말 논리정연하게 잘 그리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쓰면 70점, 80점 고득점으로 합격할 수 있지만 빨리는 합격 못할 겁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는 바쁜 수험생이니까 효율적으로 문제 요지 파악하고 정답 키워드 쓰고 결론 쓰고 이렇게 세 가지 잘 써서 빠르게 합격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시험에서 해야 할 일은 딱 세 가지입니다.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으로 양을 줄이기, 시험에서 묻는 요점 파악하기, 주요 키워드 정확하게 외워서 쓰기. 이렇게 세 가지만 해주시면 빠르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가 2차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순서대로 설명드릴게요. 2차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2차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으로 양을 줄이는 겁니다. 이 양을 줄이는 거는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기출문제, 유사시험, 그리고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을 추려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걸 기준으로 A급, B급, C급 이런 식으로 나눠서 공부를 했는데 초반에는 사실 이거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는 이거를 내가 세밀하게 A등급, B등급, C등급 이런 식으로 나누겠다가 아니라 시험에 안 나오는 부분만 빼야겠다.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 시험에 관할 거는 이게 뭐 토지 관할 문제인지 합의 관할 문제인지 변론 관할 문제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관할 건 문제다. 그럼 여기에 뭐 21년에 나왔음, 22년에 나왔음 이런 식으로 숫자를 적어주시고 그러면 신입칙, 재판관, 제척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온 거잖아요.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옴 이런 식으로 X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양을 줄이는 거는 남은 시험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추천드리는 거는 뭐 요 정도 두께라면 한 60% 정도를 보고 나머지 40%는 보지 않는다 정도로 시험 범위를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2차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문제가 똑같이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1차 시험과는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기출에서 나왔던 단원에서 또 나오는 경우는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중복 소재기 같은 경우에는 20년, 20년, 23년 이게 3번이나 중복 소재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같은 쟁점에서 내진 않겠지만 같은 단원에 있는 다른 쟁점에서 낼 경우가 높습니다. 뭐 채권자 대위 소송이 지금 계속해서 나왔다면 여기서 중복 소재기에 뭐 상계가 나올 수도 있고 대위 소송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같은 단원에 있는 다른 쟁점, 다른 주제를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겠죠. 그래서 기출을 2차에서의 기출은 1차에서의 기출과 다르게 그 문제가 똑같이 나올 수 있으니 공부한다가 아니라 그 주제가 중요하게 시험에서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으니까 그 단원을 열심히 봐야겠다. 요 기준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에 나올 부분을 줄였다면 그 다음에 이제 책을 1회독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책을 1회독 시작할 때는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와 답안을 전부 다 읽는 게 아니라 1회독 때는 문제만 읽는 겁니다. 아무리 글을 잘 써도 문제에서 묻지 않는 걸 답하거나 문제에서 묻는 걸 답하지 않으면 점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제가 묻는 게 뭔지를 파악을 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이런 민법과 민소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길게 나와서 이 사실관계 속에 쟁점을 놓치거나 아니면 이 문제에서 묻지 않는 생뚱맞은 쟁점을 찾아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회독 때는 사실관계에서 쟁점 뽑기, 이거를 파악하는 훈련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런 사실관계를 읽고도 내가 쟁점을 파악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해설지에 있는 쟁점, 이렇게 논점의 정리, 이런 식으로 정리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읽어서 이 문제의 쟁점을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실관계가 길 때는 이거를 텍스트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기호를 써서 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가불병을 그려서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사실관계를 이해하고 여기서 문제가 되는 쟁점이 뭔지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또 다시 2회독으로 돌아오면 2회독 때는 이제 문제를 읽고 쟁점을 파악하고 목차까지 읽어줄 겁니다. 1회독 때 읽었던 문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문제에서 중요한 건 밑줄 치거나 형광펜 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차를 읽어주면 되는데 목차는 이런 식으로 세로로 읽는 게 아니라 위계 구조를 생각하면서 읽어주셔야 됩니다. 결론, 논거 나눠서 쓰고 논거에서는 제소금지의 의의 요건, 당사자 동일 여부, 권리보호 이익 동일 여부, 소결 이런 식으로 구조에 맞춰서 읽어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에서 논점은 이런 거고 이 논점은 목차를 이렇게 나눠서 적는 거구나 라는 느낌을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3회독으로 넘어갈 때는 이제 문제와 목차 그리고 키워드까지 읽어줄 겁니다. 문제 읽고 아 맞다 이 문제였지 하고 목차 읽고 그 다음 키워드를 뽑아주셔야 되는데 키워드는 이 목차에서 답이 되는 부분이 키워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논점, Y브라기, 당사자 능력, 구비 여부, 기판료 발생 여부, 발생 범위, 소각하 판결의 기판료, 후수에 작용하는지 여부 이렇게 읽고 비법인 사단의 당사자 능력 이 목차에서 답이 되는 거 비법인 사단이 당사자 능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겠죠. 대표자가 있으면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그럼 중요한 건 대표자겠죠. 그래서 대표자를 밑줄 쳐주시면 되고 비법인 사단이 당사자 능력을 갖기 위한 요건. 그러면 요건을 답해야겠죠. 사단의 실질을 갖추고 대표자의 정함이 있어야 된다. 사단의 실질은 규약이 있어야 되고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당 목차에서 해당 주제가 묻는 거에 대한 답변이 주요 키워드가 되니까 그런 식으로 주요 키워드를 찾아서 밑줄을 쳐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다시 돌아가서 4회독을 볼 때는 이제 문제 읽고 목차 읽고 내가 3회독 때 뽑은 키워드 읽고 이거를 계속 4회독, 5회독, 6회독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절대 이 문장을 통째로 외우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문장을 절대 통으로 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외워주셔야 되고 키워드를 외울 때는 각자 자기가 편한 암기법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수험가에서 많이 쓰는 게 두 문자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제소금지면 이 요건을 종, 당, 소 이런 식으로 앞자리를 따서 두 문자를 외우는 게 일반적인 방법인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두 문자 외우는 게 정말 안 되더라고요. 두 문자 암기를 못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상황을 이해해서 암기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예를 들어 제소금지는 그러니까 동일한 소를 또 제기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럼 동일한 소는 뭔지? 동일한 소는 소속물이 동일하고 당사자가 동일하고 권리보호 이익이 동일한 게 동일한 소겠죠. 이 동일한 소를 그러면 또 다시 제기하지 말라는 건데 또 다시 제기한다는 거는 이미 판결이 난 걸 제기하는 거니까 종목 판결 후에 동일한 걸 제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제소금지의 요건은 동일 당사자, 동일 소속물, 권리보호 이익 동일, 종국 판결 이후 제기 이런 식으로 그 상황을 이해해서 암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다른 예시를 들자면 예를 들어 비법인 사단의 당사자 능력 정식 단체로 인정해줄 만한 사안이 있으니까 당사자 능력을 부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식 단체로 인정이 될 만한 거는 사람들이 모이는 조직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을 대표하는 대표자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거를 대표자가 마음대로 결정하면 정식적으로
이 의사결정을 잘 한다는 다수결 원칙이 있어야겠고, 이런 조직을 관리하는 규약도 있어야겠죠. 그러면 비법인 사전의 당사자 능력은 조직이 있고, 대표자 있고, 규약이 있고, 다수결로 결정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그 상황을 이해해서 요건 사실을 외워줬습니다. 저처럼 하셔도 되고, 두 문자로 따셔도 되고, 이런, 그거는 개인의 선호에 맞춰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 목차, 주요 키워드를 계속 4회독, 5회독, 6회독 해주시면 되는데,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이제 또 숙달되는 거는 제외하고 나머지 내가 아직 숙달되지 않은 부분을 봐주셔야 됩니다. 숙달의 기준은 예를 들어 내가 이 주제나 붙여놓은 포스트잇만 보면 주요 키워드를 뱉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그럼 내가 이 문제만 봐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떤 키워드를 써야 되는지 떠올린다. 그러면 X 표시하고 그 문제는 빼고 넘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시험에 다가오면 또 이제 내가 숙달된 거는 빼고 아직 모르겠는 것만 남겨서 양을 줄여주셔야 됩니다. 또 2차 관련해서 팁을 드리자면, 저희가 민법이나 민사법은 이런 사례형 문제인데, 등기법이랑 형사소송법은 또 이제 약술형 문제인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문제가 짧은데 이런 첨부서면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런 식으로 내가 외운 첨부서면을 적어야 되는 문제잖아요. 저는 제가 외워야 할 사항들 정리해서 암기를 해줬습니다. 이게 기출이랑 모의고사를 합쳐서 만든 거고, 약술형 시험은 이런 서브노트를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브노트를 만드는데 정말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마시고, 그냥 A4에 이렇게 정리를 했고, 추가적으로는 더 붙여야 될 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포스트잇을 붙여서 보충해준 것들, 외워서 적어야 되는 것들은 이렇게 서브노트를 만들어서 계속 봐줬습니다. 밥 먹을 때도 보고, 헬스장 갈 때도 보고, 산책할 때도 보고. 그리고 2차 시험에서는 이 법전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법전은 조문을 외워야 한다거나 몇 번인지, 이런 몇 조, 몇 항인지 이런 걸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를 받았을 때 그 문제 쟁점에 해당하는 조문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전은 조문을 찾아 쓰기 위한 도구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소에 공부를 할 때도 민법에 178조가 나왔다. 그러면 그냥 178조 이런 식으로 넘어갈 게 아니라 항상 법전을 옆에다 두고 직접 찾아보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저희가 시험에서는 당연히 모르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이 법전을 활용해서 조문이라도 찾아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당 조문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야 조문을 찾아 쓸 수 있겠죠. 시험장에서 찾으려고 하면 절대 못 찾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를 풀거나 모의고사를 보거나 기본서를 볼 때 몇 조가 나왔다. 그러면 직접 찾아보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형소법이랑 형사법은 암기장을 꽤 많이 활용했는데, 사실 이 암기장은 양이 너무 적어서 이것만 보기에는 부족하고, 저는 모의고사를 학원별로 구해서 풀면서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을 요약서에서 찾아서 모의고사 집에 보충을 했습니다. 이 요약집은 사귀죄가 뭔지, 횡령죄가 뭔지 이런 식으로 정의가 적혀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판례를 정리한 요약집이에요.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를 보고 해당 파트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 요약집으로 돌아와서 더 읽거나, 요약집에는 있는 최신 판례가 모의고사에 없으면 요약집에서 최신 판례를 찾아서 모의고사 집에 더 보충을 한다거나, 아니면 모의고사에 있는 거를 여기다가 보충을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같이 활용을 해줬습니다. 절대 요약집만 보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요약집은 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것만 보는 거는 시험용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이번 2차에서 떨어졌다면 공부 방법은 동일하게 가되 양을 조금 더 늘리는 정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온라인 첨삭이나 아니면 현장에 가서 첨삭을 받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하는데 시간을 투자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쓰는 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피드백을 받아보는 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제 2차 시험은 뭐 어느 정도 주요 키워드는 잘 적은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던 점수보다는 좀 낮게 나오고 근데 이게 제가 한 번도 이게 첨삭을 받거나 누군가의 피드백 제가 쓴 글을 어떻게 쓰는 게 좋다, 어떤 게 수업용으로 더 적합하다 이런 피드백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서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이런 학원에서 해주는 온라인 첨삭이나 아니면 현장에 가서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모의고사를 본다거나 하는 식으로 누군가의 피드백을 받아보는 거를 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2차 공부법은 정리를 해드렸는데 추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적어주시면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시험 관련해서도 질문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음 영상부터는 공인중개사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공인중개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궁금한 점 댓글로 주시면 제가 최대한 영상에 담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